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 중경외시 라인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은 석 소장님께서 다루어 주실 계획이었으나 지난해에 유독 한국외대 서울 글로벌 캠퍼스 소수어 학과들 면접 준비를 이팀장과 진행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팀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콘텐츠를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중앙대학교나 서울시립대학교만큼의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서의 소소한 변화를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의 방향성 및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점을 담았으니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형 계획에서의 변화는 대부분 글로벌 캠퍼스에 해당합니다. 2025학년도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어난 변화인 수능 지정 영역 폐지의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계열에 따른 선택 과목을 따로 지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무래도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강세를 보이는 대학이다 보니 더욱 이러한 변화를 발빠르게 택할 수 있었겠죠. 변화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에서 모두 실시하는 전형인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이 논술 80% 교과 20%에서 논술 100%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와 동시에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신설하였고요. 세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열 모집 단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글로벌 캠퍼스 인문 계열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도 글로벌 캠퍼스에서만 실시하는 전형인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전형 방법을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에서 서류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각 전형의 모집 인원 및 주요 전형의 모집 단위별 세부 인원 증감을 취합 및 비교한 자료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도 이전에 분석한 홍익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두 캠퍼스 간 실질적 지원군과 합격군의 성적이 꽤 다른 만큼 캠퍼스를 구별하여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 논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2023년 4월 업로드된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는 2024학년도부터 신설되고 개편 폐지된 모집 단위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캠퍼스에는 AI 융합대학의 랭귀지앤 AI 융합학부, 소셜 사이언스앤 AI 융합학부가 신설되어 각각 49명 총 98명의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전체 모집 인원이 꽤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특히 폐지된 모집 단위들이 많아서 주요 전형의 모집 단위별 세부 인원 증감 자료에 폐지된 모집 단위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런저런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각 모집 단위들이 정원을 이리저리 조정하면서 결국 글로벌 캠퍼스 전체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나 2025학년도나 1701명으로 동일합니다. 아마 모집 인원이 개편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형별 인원 배치가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 한국사 필수 응시에서 국수 영탐 중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크게 임팩트가 있는 변화까지는 아닌데 자연계열 학생들도 수능 공부에 기본적인 정성을 보이라 하는 뜻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100%의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전형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 중 한 과목에서 3등급만 대충 맞아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고 한국사를 비롯한 다른 과목은 어차피 던져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절대평가에서 4등급 이내의 학생이 60% 70%는 되는 한국사 영역의 성적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비교적 성실한 학생들을 뽑으려 하는 것이죠.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해 다룬 여러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이 꽤 독특한 편입니다.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91점으로 2등급을 받은 학생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식으로 계산할 시에 91점이라는 원점수에 의해 해당 과목은 1등급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84점을 받고 1등급을 받은 학생도 다른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목의 성적이 1등급으로 들어가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렇게 독특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대학 명칭만 봐도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인 것이 자명하기도 하고 여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외고 국제고나 여러 과고 자사고 같은 비일반고의 경우 사회교과에서 90점을 받았는데 3등급이라거나 국어 과목에서 92점을 받았는데도 4등급이라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식으로 성적을 계산하면 해당 과목들은 모두 1등
4등급으로 평가되겠죠. 실제로 2023학년도 주요 32개 종합대학교 수시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분석 콘텐츠의 자료를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비일반고 학생들에게 기회의 땅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대학처럼 정량 내신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환산 점수 만점이 다시 300점에서 200점으로 돌아와 지난 입결 자료와 비교하기 헷갈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 대학의 입결 자료 발표 이후 석 소장님께서 202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를 통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입결을 다루어 주실 예정이니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을 염두에 두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콘텐츠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 석 소장님께서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법을 통해 정량적 내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챙긴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도 유입되기 용이한 주요 대학들이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뿐이라 정리해 주신 바 있습니다. 세 학교는 공통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시 지정 영역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고요. 서강대학교 및 중앙대학교에 대한 내용은 석 소장님이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일단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간 입결 차이가 명확하니 글로벌 캠퍼스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은 논외로 하고 서울 캠퍼스에서 유일한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2024학년도 신설된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뿐입니다. 서울 캠퍼스를 위주로 이야기해보자면 해당 모집 단위가 2024학년도에 신설된 만큼 인문계열에서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를 교차 지원을 노리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네임 밸류를 보고 인문계열 모집 단위 교차 지원을 노리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2합 4라는 등급합 조건이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똑같은 수준이기도 하고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합 5의 등급합 조건을 요구하지 2합 4는 어느 정도 빡센 감이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든 아니든 일단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굳이 고려하지 않으니 넘어가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앞서 설명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적 계산 기준에 의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차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들 역시 비교적 타 대학에 비해서는 비일반고 학생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경쟁자들이 유입된다는 점을 주의하시되 환산 점수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잘 생각해보면 교차 지원이라는 카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확동 사탐이나 미기 사탐 조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들이 늘어난 만큼 자연계열 학생들 중 사탐 선택이 확정인데 중경외시 라인에 지원 카드를 쓰고는 쉽고 비교과보다는 정량 내신이 본인이 주된 무기라고 판단한다면 교차 지원을 불사하고서라도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교차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합 4, 중앙대학교는 3합 7의 등급합 조건을 요구하니 둘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컷 교차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김이 빠지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교차 지원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 탄탄한 편인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캠퍼스에서 유일한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 ELLT 학과가 언어와 공학을 융합한 만큼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와 비슷한 성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모집 단위 2개가 끝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진학했다고 한들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자연계열 느낌의 전공이 2개에서 그친다는 뜻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글로벌 캠퍼스로의 복수 전공이 가능은 하겠지만 입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캠퍼스 간 거리도 멀어서 굳이 추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자연계열 관련 진로의 폭은 확실히 좁아집니다. 언어에 특화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특성을 살려 언어공학 쪽에 특화된 인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문과 쪽으로 진로를 돌려야 할 텐데 또 취업을 생각해 경영학부를 비롯한 상경계열 모집 단위들을 복수 지원하고 싶더라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다른 모집 단위 및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상경계 복수 지원을 노리는 학생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 교차 지원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수시 모집이든 정시 모집이든 네임 밸류를 위해 생각지도 못했던 학과를 쓰면 결국에는 다시 재수 반수를 해서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네임 밸류를 높게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대학 진학만이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 팀장이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계열별로 교과별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는 점도 다른 여러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들과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에 이처럼 교과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학 라인 중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점, 그 다음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는 이 팀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바로 다음으로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제작할 숭실대학교, 그리고 단국대학교, 가천대학교 정도가 계열별 반영 영역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단계형 면접형 전형에서 서류형 전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 2025학년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방법을 변경한 이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현타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모집 단위를 개편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발전을 추구하면서 인공지능 융합 학문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캠퍼스를 가리지 않고 AI 특화대학이라는 느낌보다는 언어 특화대학이라는 색채가 너무 강력하고 그에 따라 비슷한 라인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네임밸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열 학과를 쓸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해 두었으나 비슷한 라인이 다른 대학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실제로 지원하거나 합격한 수험생들을 보았을 때 기대치보다는 실망스러웠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3배수로 어느 정도 괜찮은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에게 면접을 실시했을 때 2단계 50%의 면접에서 진로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보다는 그럭저럭 무난하게 서류와 비슷한 면접을 본 학생들이 많아서 즉 면접을 보나 안 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2025학년도부터는 아예 면접을 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선발 모집 단위인 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에 대해 다른 대학보다는 비교적 비교 우위가 없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면접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해당 모집 단위들에 진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을 선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시도가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면접이라는 장벽을 통해 수험생들이 지원을 막을 수도 있었기에 과감하게 서류형 전형으로의 전환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할 점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입니다.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과 똑같이 진로 역량 50%, 학업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 순으로 평가를 하였으나 혹시나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여전히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평가한다면 이 팀장이 앞서 말씀해드린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진로 역량이라는 갈증을 채워주시는 것이 합격에 용이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2025학년도에 전형별 모집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서류형 전형으로 전환하면서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는 없지만 혹시나 면접형 전형으로도 해당 두 모집 단위 신입생을 선발한다면 면접에서는 진로 역량뿐 아니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지원 당위성을 강조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령 서류형 전형들로만 모집 전형이 구성된다고 해도 서류를 통해서 언어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대표적인 무기를 융합해 비교과를 만들거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밀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문화기술 분야를 살려주시면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방향성과 부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논술 전형은 논술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형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국수 영탐 중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형 방식은 논술 80%, 교과 20%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들어가기는 했으나 내신 성적이 너무 낮지 않은 이상 별 차이는 없고 논술 성적이 제일 중요하기는 했습니다. 이처럼 논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만 이제 아예 논술 100%가 되어버리면 서울 캠퍼스든 글로벌 캠퍼스든 내신 성적이 너무 낮은 학생들도 한국외대 가보자 메타로 지원 카드를 쓸 수 있겠죠. 그래도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등급합 조건이 2합4, LD학부나 LT학부는 무려 2합3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성적뿐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논술 100%로의 전환에 의해 학생들이 더 밀려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어느 정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 필터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2024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서 어떻게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 지원은 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많이들 쓰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연계열은 소위 말하는 약수령 논술을 시행하고 있어서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논술인지라 학생들이 더욱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어느 정도 피로도를 느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필터링을 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 전형에 도전하실 수험생께서는 논술고사의 성적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캠퍼스의 경우 2025학년도에 수능 지정 영역을 폐지한 대학들이 늘어난 여파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자연, 인문계열 교차 지원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중경외시 라인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교차 지원을 고려하신다면 중앙대학교든 한국외국어대학교든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만만하지 않으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되 특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교차 지원을 하고 합격한 이후 진로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검증하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전형 변화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다른 대학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공과대학 및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특화된 인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모집 단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면접형 전형, 서류형 전형을 가리지 않고 진로 역량의 강화에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팀장이 이야기한 사항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